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경기 침체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언제가 좀 꺾이느냐.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FRB가 금리 정책에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그 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4.8%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이 그 중립적인 금리 수준, 물가 수준으로 보고 있는 2%를 훨씬 웃도는 4% 후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7월 달에는 0.7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연준의 그 경제 전망 추정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자주 듣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FOMC는 75bp를 금리를 올릴 걸로 예측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냐 그랬는데 슬슬 돌려서 딴 얘기하면 될 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피할 거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또 소장님 보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침체인지 확장인지 경기 순환 일자를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과거 경험상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고 또 이코노미스트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 이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20에서 30%로 높였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35%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단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그 발생 확률이 낮은 그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정규 분포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봤던 부분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FRB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카일리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그리고 2년 이내는 무려 70%가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후퇴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지금 쓰지는 않지만 오히려 돌려서 대신 리세션의 R자를 붙여서 R월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컨퍼런스 보드의 그 최신 조사에 보더라도 이미 그 경기 후퇴에 빠졌다고 보는 사람이 무려 15%나 됐고요. 또한 경기 후퇴가 당면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무려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우려가 있는 경기 침체가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려주세요. 네,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원화 환율이 3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포트폴리오를 그 재구축하는 리밸런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한 7% 오르고 세계 증시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포트폴리오 짜놨던 부분들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정 기본적인 그 포지션을 다시 가져가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유입이 그동안에 올해 들어와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몇 년째 움직이지 않았던 런던 픽스라고 하는 일정한 환율, 일정한 금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약을 하고서 이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그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상 압력을 받고 일본 엔화도 같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7월달 이후부터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축 과정이 끝나면은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7월달 들어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율 조작국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흥시장의 자본 이탈이 하반기에는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제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만에 이제 1,300원이 뚫렸고요, 환율이. 다행히 이제 이번 주는 환율이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1,28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좀 불안하죠? 전체적인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려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하반기에는 원화 환율이 좀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통화는 그 국력의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통화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과 속도인데 이 부분은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앞으로는 1%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드 커브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고요. 또한 유동성이나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데요. 무려 7월 달, 8월 달 475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는 950억 달러로 환수하게 됩니다. 이만큼 달러 절상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통화의 질을 가늠해보는 구매력 평가에서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로 들어가면 기저 효과도 나타나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원하는 약세가 지속이 되는데 1,350원을 타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가 출현한다면은 1달러에 1,400원 선까지도 위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쪽으로 좀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가뜩이나 원화가 약세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요. 환율 상승이죠. 원화 약세 요인이 많은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을 사면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고 그게 원화 약세 요인 가운데 하나라, 이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21년 6월 달에 1121원서부터 슬금슬금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에서에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하고요. 매년 운용 자산이 120조 원씩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다 투자를 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를 급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무려 35%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한 해만 600억 달러를 넘게 그 해외 주식을 사기도 했고요. 또 국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는 고액 예금자들의 그 금액이 7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 92조 원이 늘다 보니까 이 자금도 해외로 나가면서 무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300억 달러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또한 이거와 더불어서 소확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120억 달러 넘게 이번 올해 들어와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해외에 들어오는 한머니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해외 자금으로 주식 자금으로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원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요. 예, 국민연금이 글로벌 투자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또 해외 자산 사면서 원화를 약세로 만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시간상. 경기 침체로 경기 후퇴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맞는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이나 전략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경기가 강할 땐 강한 대로, 약할 땐 약할 대로. 그러면 이 경기 침체 기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네, 슈로드 이코노믹스 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1988년부터 2021년까지 MX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경기 후퇴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더 유용한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경기 그와 관련된 주식 스타일상 경기 감소 국면, 특히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쪽에서는 베타가 1 이하인 방어적인 주식이 좋다고 하는데요. 보통 베타가 1 이하짜리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음식료 그리고 통신, 자산주에 많이 포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가치주가 투자에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배당주라든지 저변동주, 그걸 ROE라든지 순이익 증가율이 계속되는 고퀄리티 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경기 감속이나 후퇴 국면에서 가장 피해야 될 주식은 아무래도 소형주가 되는데요. 대형주보다는 가격 결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 국면마다 성격은 달랐지만 가치주보다는 분명히 투자 성과가 약했다는 점에서 가치주 쪽의 그 분위기가 앞으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많은 그 유행을 창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만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는 베타가 1보다 낮다는 거는 시장 변동성보다 변동성이 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주식으로 네. 따져서 금리나 환율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그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을 베타가 1보다 작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원을 세웠습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